안녕하세요. 트리니티 브라이트 뉴스 에스더 아나운서입니다. 윌슨 대통령은 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8년 1월 미국 의회 연설에서 민족자결주의를 포함한 14개조 평화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연설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민족주의의 열기를 고조시켰고 식민지 지배를 받던 많은 민족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뒤 1919년 1월 18일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열린 파리 강화회의에서 윌슨 대통령의 14개조 원칙이 공식적으로 논의되었고 민족자결주의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에 힘입어서 1918년 10월경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를 방문한 여운홍과 평북 선천의 미동병원 원장인 미국인 선교사 알프레드 샤록스 등을 통해 국내의 민족 지도자들 예컨대 송진우, 함태영, 양전백 등에게 알림으로써 그들이 적당한 시기에 자기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대중운동을 국내에서 펼쳐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와이 교포들은 1918년 11월 1차 세계대전의 휴전이 성립되자 이승만 박사에게 한인기독학원 일을 잠시 접어두고 파리 강화회의에 한인 대표로 참석할 것을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때마침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대한인 국민회에서도 1918년 11월 25일 이승만 박사, 정한경, 민찬호를 강화회의의 한인 대표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1919년 1월 6일에 호놀룰루를 출발, 미주 본토로 향했습니다. 1월 15일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그는 로스앤젤레스에 들러 1월 22일에 대한인 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를 만난 다음 미국 동부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는 뉴욕을 거쳐 1919년 2월 3일 서재필이 거주하는 필라델피아에 도착했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자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파리 강화회의가 1919년 1월 18일에 개최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제기한 민족자결주의에 전 세계의 공산운동가들이 고무되었습니다. 이승만 독립운동사 청년기 3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윌슨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에게 있어서 프린스턴 대학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교활동의 후원자로서 그의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사실 당시의 미국인들이 사상적으로는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그다지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소민족의 권리를 옹호하는 발언을 그것도 대통령으로서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는 것이 예사로운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윌슨 대통령의 정치 성향 자체가 이상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민족자결주의 형성 배경을 설명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느낌입니다. 우리는 이승만 박사가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해봅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로서 만일 이것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남아서 하려고 했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918년 12월 1일 이승만 박사는 정한경, 민찬호 등과 함께 대한인 국민회의 파리 강화회담 한인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1918년 12월경 미국으로부터 이승만 박사가 보낸 밀사가 송진우와 김성수를 찾아갔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보낸 그는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론의 원칙이 정식으로 제출될 이번 강화회의를 이용하여 한민족의 노예 생활을 호소하고 자주권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동지들도 이 구국운동을 추진시키고 있으니 국내에서도 이에 호응해주기 바랍니다. 는 내용의 밀서를 전해주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밀서를 통해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의 선언을 계기로 해외에 알릴 만한 거사를 하라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뜻이 있었던 송진우는 일단 밀서를 반송하여 되돌려보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론이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될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은 그가 당시 국제 정세를 얼마나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승만 박사는
한국 독립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국내외 동포들에게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송진우가 이승만 박사의 밀서를 반송한 것은 당시 국내 정치 상황과 자신의 신중한 성격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송진우는 이승만 박사의 열정적인 독립운동 의지를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국내 정세의 불안정성과 일본의 감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정교과서에 등장하는 독립운동사에서 3.1운동에 관해서 기미독립선언서를 중심으로 민족대표 33인을 비롯한 유관순 등의 인사들이 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이 전개된 배경은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에 관한 사항만 짧게 언급되고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된 이후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어떠한 노력과 과정을 거쳐서 국내와 해외에서 전개된 것인지 그 자세한 과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관련 인사들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광복이 단순히 태평양 전쟁의 결과로 우연히 얻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미국에서 활동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종의 압력단체를 형성하여 미국 정계와 군부에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임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영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외교활동을 펼쳐야 하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가 이승만 박사의 간절한 호소에 대한 그의 친절한 답변이었을 수도 있음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승만 박사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어가면서 미국에 남아서 공부를 하고 박용만파와 싸워가면서 하와이에서 정착하려고 했던 이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는 미국을 움직여서 나라의 독립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는 어디서 이런 가능성을 본 것일까요? 이것이 단순한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제의 동아시아 침략이 본격화되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러한 상상이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공표되었던 당시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하와이 한인사회와 미주의 독립운동가들은 지금이 독립할 절호의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드로 윌슨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민족자결주의는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의 지배하에 있던 민족들만 독립을 하거나 위임 통치를 받게 되었고 승전국의 지배하에 있던 약소민족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국의 3.1운동은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합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 정한경, 김규식 등은 포기하지 않고 3.1운동 직후에 위임통치 청원서를 국제연맹에 제출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거세게 부딪히지만 이후 벌어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비롯한 수많은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들을 생각한다면 당시로서는 유일한 해결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번영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1919년 당시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독립을 갈망했는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 그 시대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일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시 일제의 혹독한 식민 지배 아래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과 희생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독립과 건국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지만 우리가 조상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강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태평양 배 위에서 물 따라 하늘 따라 떠도는 이 몸. 말리길 태평양을 몇 번 오간고 어느 곳 가서든지 예사로울 뿐 꿈속에도 내 나라 한남산일래. 물
하늘 따라 떠도는 이 몸, 방랑자의 마음 길을 잃었네. 말리길 태평양을 가로질러 위안을 찾았나 내 영혼이여. 고향으로 향해 내 영혼 갈망해. 그곳으로 그리운 내 나라로. 한남산 정상 멀게만 느껴져. 매일 밤 내 꿈이 이끄는 그곳. 미국 단을 대회 방랑하고 떠돌아 외로움을 느껴 고향에서 멀리. 단순한 일상을 살아보려 하지만 내 마음은 옛날을 그리워하네. 고향으로 향해 내 영혼 갈망해. 그곳으로 그리운 내 나라로. 한남산 정상 멀게만 느껴져. 매일 밤 내 꿈이 이끄는 그곳. 바다가 가르고 말리길 멀어도 내 조국 끓이는 마음 여전해. 마음속 깊이 그리움 삼키네. 내 나라 한남산 거기서 잠들리라. 노을이 지고 님을 바라보며 평화를 찾아 머무를 수 있는 곳. 내 여정 어디로 이끌든지 내 맘 여전히 고향을 그리네. 고향으로 향해 내 영혼 갈망해. 그곳으로 그리운 내 나라로. 한남산 정상 멀게만 느껴져.